적합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려면 당초의 계획대로 신문방송학과라든지 언론학과, 언론 관련 쪽으로 지원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헌정보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다른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그 과에는 적합하지 않게 돼버리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의 학교 생활에서의 학업 성적이나 혹은 수학능력 시험에서 조금 자신이 없더라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수시에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이나 전형 이런 건 좀 없는지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이제 생기면서 학교 생활 충실자를 뽑는 전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많이 생겼고요. 근데 이제 창의성을 위주로 뽑는 전형이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이제 이 전형입니다. 연세대학교 이제 창의제 전형이거든요. 이 전형이 나올 때 이제 가장 학생들이 선호했던 것이 내신을 배제한다, 수능도 반영하지 않겠다, 창의성만 보고 뽑겠다. 게다가 연세대학교입니다. 폭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30명을 뽑았는데 60대 1이 넘었거든요. 그때 사실 쭉 뽑겠다고 한 과정을 보면은 보통의 학생들이 막 지원해서는 붙을 수 없는 전형입니다. 이제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데 여기 이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창의 에세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나 면접, 종합평가, 면접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주제 제한 없이 이제 한 15분 정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자녀분들이 몇 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시켜보면 2분 이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아주 조리 있게 15분 정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길게는 1시간까지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재밌었습니다. 질문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는 단어를 보고 떠오른 단어 5개 나열하고 이유를 쓰시오. 딱 답이 떠오르십니까? 김희준 군 떠오를까요? 저는 지금 몇 개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탁월한 아이들이 이제 붙었기 때문에 가끔 내신 낮은 애가 또 붙었어요. 그랬더니 연세대학교 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창의성을 보고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2040년에 세종대왕과 외계인이 만났다 가정하고 그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써보시오. 무슨 뿌리 깊은 영어도 아닙니다. 외계인들한테 글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평소에 독서 활동이 많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사고라든가 창의성이 풍부한 학생들은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어머니들 앞에서 지금 보시면서 역시 그럼 그렇지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이제 연대가 하니까 또 이제 따라가 놓을 수 없는 대학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고대가 올해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대는 네. 이제 뭐 저희가 농담으로 OK 목장의 결투라고 얘기하는데 OKU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이 연대에서 뽑겠다고 한 인원의 2배입니다. 근데 이 전형은 이제 특징이 연대와 다른 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2등급 2개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평가로 5배수를 뽑는데 독특한 평가가 이제 강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듣고 레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러니까 레포트에다가 뭐 요점 정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써낼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보고 평가한 다음에 여기다 면접까지 하겠다. 이것도 이제 보통의 능력이 아닌 좀 창의적이라든가 사고력이 풍부한 학생들, 다양한 경험을 가지는 그런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전형도 있지만 가장 많이 생기는 전형은 학교생활 충실자를 뽑기 위한 전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으니 더 막막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나눠보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또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희준 군이 지금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고3 반수 재수생들에게 이미 합격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지금은 시간을 줄여가지고 공부를 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거나 그런 것도 많이 졸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일단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되겠죠. 건강이 일단 최우선시 되고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요. 자기 사람마다. 몸,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네. 무리하지 말고 네네. 조금씩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가진 자의 여유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시은 씨는 어떻게 공부가 좀 되셨습니까? 어머니들은 고3이시잖아요. 저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다행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앞으로 준비할 게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께서도 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조언 좀 해주시죠. 이제 수시를 대비할 때는 전략적인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론이 아니고 전체가 다 2%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자신의 특징을 분석해라.
그리고 GPG